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1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중학과정 과학 1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69쪽 준비해 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지층과 화석 중에서 화석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번 이제 마지막 단원이 끝나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69쪽 교과서 옆에 준비해 주시고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보시면 생각 넓히기가 있어요. 우리가 화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워서 화석에 관련돼서 조금 더 한번 읽을 거리 한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제목은 화석의 가치, 화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은 1861년 독일에서 발견한 화석에 대한 설명이다. 독일에서 발견된 화석이래요. 이 동물은 공룡, 가로 안에 파충류 이렇게 되어 있죠. 공룡이 파충류예요. 그래서 공룡의 특징이 뭐냐면 발톱 달린 네 발이 있고요. 이빨이 있고요. 꼬리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과 새의 특징, 또 새의 특징은 뭐죠? 날개, 깃털 이런 것들이 그거 함께 지니고 있더래요. 그 화석에 보니까. 그래서 화석이 발견됐는데 이런 식으로 발견된 거예요. 왼쪽에 화석 이렇게 써 있죠? 화석. 이게 독일에서 1861년도에 발견된 화석입니다. 이거를 발견된 화석을 보니까 공룡의 특징과 또 새의 특징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복원을 시켜보니까 복원이라는 건 다시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살린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살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화석의 복원도 있죠. 그러니까 날개도 있죠. 부리가 있죠. 새 부리처럼. 그리고 다리도 있어요. 다리도 있고 그러니까 새와 공룡의 특징이 다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그림 밑에 또 설명을 계속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일지 볼게요. 자, 이 동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이 동물은 중생대에 살았던 시조새예요. 시조새라는 거예요. 이게 시조새는 새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시조새이다. 공룡에서 새로 진화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공룡에서 공룡이었다가 그리고 새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진화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거예요. 시조새가. 그래서 시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새의 기원, 그러니까 새의 그 조상이라고 볼 수 있죠. 새의 그냥 그 원래 원조, 원조라는 말이죠. 새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다. 새의 조상이 이 공룡이라는 그런 조상이라기보다는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새의 조상이 이제 그 모습이 공룡하고 같이 섞여 있는 한 몸이 되어 있었으니, 그렇죠? 여기서부터 또 읽을게요. 얼마 전만 해도 새 있죠? 새는 공룡의 후손이라고. 새는 공룡의 후손이라고 했으나, 공룡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대요, 새를. 그런데 요즘은 새를 공룡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조상이 공룡일 뿐 아니라 새도 공룡이다. 공룡의 한 종류다. 라고 인정하는 그런 추세라는 거예요. 추세이다. 그 밑에 옛날에부터 또 읽을게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을 돌로 굳어진 화석으로만 만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이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돌로 이렇게 굳어진 화석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새겨져서 얘네들이 쌓이고 시체고 쌓여서 뼈만 남게 돼 있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화석을 발견하면 그때 당시에 이
어떤 물고기가 이렇게 죽었구나, 어떤 동물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을 그렇게 만날 수가 있었죠. 화석을 통해서. 그랬었었나 이제는 그렇게 만날 뿐 아니라 고대의 송진이 굳은 것을 호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다른 방법, 다른 식으로도 우리가 옛날에 어떤 생물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볼까요? 고대부터 고대의 송진이 굳은 것을 호박이라고 한다. 네, 호박 아시죠? 노란 보석의 일종이죠. 그래서 드물게 동물이 호박 속에 갇혀 보존되는 경우가 있대요. 예, 드물게는 아주 흔한 일은 아닌데 동물이 갇혀서 보존된대요. 호박 속에서. 예, 호박 속에서. 그래서 개미가 말벌에서 진화했다. 네, 개미가 말벌에서 진화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나 봐요. 네, 개미가 말벌에서 진화했다는 것도 호박에 갇힌 고대의 개미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호박 속에 개미가 갇혀서 있어서 얘가 개미가 말벌에서 진화를 한 거를 알 수가 있었대요. 자, 보면 볼게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 밑에 호박 이렇게 돼 있죠? 호박이라고 노란색 호박이 돼 있고요. 요 속에 개미 보이시나요? 요 속에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확대한 거예요. 얘를 확대한 걸 보면 호박 속에 개미가 이렇게 있어요. 자, 뭐 보이시나요? 개미 아랫부분은 개미죠. 그쵸? 딱 개미예요. 근데 위에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말벌 비슷한 그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말벌에서 진화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그리고 진화했다라고 아마 이게 확실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말벌에서 진화했다는 것을 이거 개미, 이 호박 속에 갇힌 개미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룡이 화석 있는 지역이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공룡이 있었다는 거는. 그래서 경남 고성이라든가 저쪽에 화순인가 어디에 이제 또 공룡 발자국이 이제 있다. 그래서 공룡 발자국 보고 옛날에 우리나라 여기에서도 공룡이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이 화석 같은 거는 발견된 거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번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단원을 정리하는 생각 다지기입니다. 70쪽이에요. 네, 생각 다지기 1번부터 지금 우리가 지층과 화석이에요. 지층과 화석을 정리하는 겁니다. 1번 진흙, 모래, 자갈 등이 퇴적해 오랜 시간 동안 단단해져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지층이라고 한다. 네, 지층이 결국은 뭐예요? 진흙, 모래, 자갈 등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지층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지층은 외부의 힘에 의해 습곡, 단층, 부정합 등으로 모양이 아주 다양하다. 그리고 변한다. 그런 얘기죠. 부정합. 이런 용어는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지층은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된 시루떡? 네, 무지개떡?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된 모양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습곡, 단층, 부정합 등으로 모양이 아주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충격이 가하거나 지진이 나거나 화산이 폭발하거나 이럴 때는 아무래도 충격이 많이 가해지죠. 그럴 때는 이렇게 똑바르게 반듯하게 무지개떡 같았던 지층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쑥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요렇된 지층이 가로로 이렇게 됐던 지층이 이런 식으로 뿡뿡 올라와서 융기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지층이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이 한쪽이 푹 꺼져요. 그리고 여기 위에만 남아있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아예 그냥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런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퇴적물과 함께 묻힌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단단하게 되어 퇴적암 속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퇴적물과 함께 그랬어요. 아까 그냥 뭐 흙, 모래뿐만 아니라 뭐 낙엽, 식물의 그
낙엽 같은 거, 식물이 이게 뿌리째 이렇게 막 쓸려 내려오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동물이 죽으면 그 사체, 유해라 그러죠. 그런 흔적들이 이제 같이 퇴적물과 함께 쌓여요. 묻혀요. 이렇게 뼈 같은 게 있으면 위에 그냥 터덕터덕 계속 뭔가 내려와서 쌓이죠. 예, 그런 게 오랜 세월 되면 아주 단단해져요. 단단하게 돼서 아주 돌처럼 단단해지고 덩치가 커져서 바위 덩어리가 되고 이래요. 그래서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예, 그래서 그게 예, 퇴적암 속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죠. 뭐 생선뼈라든가 낙엽이라든가 또 조개 껍질이라든가 그런 게 그대로 남아있고 위에 막 쌓여서 나중에 보면 그게 화석으로 이렇게 꼭 새긴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퇴적암 속에 그 퇴적암 속에 남아있는 거 그런 것을 우리는 화석, 흔적이죠. 뭔가 흔적. 조개 껍데기일 수도 있고 생선, 동물의 사체가 썩어서 저 살은 다 썩어 문드러졌겠지만 뼈 같은 거는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뼈인지 물고기 뼈인지 짐승 호랑이 짐승의 뼈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화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화석은 그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과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화석은 그 당시에 어떤 환경인지 그 당시에는 이런 동물이 살았구나. 그 당시에는 이런 식물이 많아서 열매들이 씨앗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이런 과일 열매도 있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화석이 예, 있고요. 화석이 있고요. 아이고, 연필, 예, 펜, 화석 그런 그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있고요. 시대, 이 동물들이 이 시대에 살았네. 시대를 알 수가 있대요. 그 화석을 보면. 그래서 시대를 알려주는 그런 화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은 화석 연료란 먼 옛날 지구상에서 살았던 생물의 잔해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 자원이다. 그랬어요. 화석 연료라는 것은 땔감이잖아요. 에너지, 뭔가를 태우거나 그 에너지를 넣어서 뭔가를 다른 것들을 뭐 녹인다든가 철을 녹인다든가 뭐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랬을 때 그 연료를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그런 생성된 에너지 자원이다 그랬어요. 옛날에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의 잔해, 뼈라든가 뭐 껍데기라든가 그런 것들 잔해에서 쌓여서 생성된 것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게 연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석 연료에는 뭐가 있냐면 화석 연료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있다.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해 보았고요. 옆쪽으로 가세요. 교과서 옆쪽으로 가실게요. 옆쪽으로 가시면 생각 확인하기가 있어요. 생각 확인하기는 여태 단원을 다 끝냈으니 한번 잘 이것을 배웠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낼 테니 풀어보십시오. 그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지층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적절한 장소는 어디인지 골라 봅시다. 그랬어요. 지층이 만들어질 때 퇴적물이 뭐 쓸려 내려오잖아요. 뭐 진흙도 쓸려 내려오고 뭐 돌덩이, 자갈덩어리, 또 모래, 또 낙엽, 물고기, 또 동물 죽은 사체, 유해 이런 그런 것들이 내려와서 쌓입니다. 처덕처덕. 그래서 지층이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어떤 장소가 좋겠어요? 어떤 장소가 좋을지 골라봐라. 그러면 아무래도 쌓이기 좋은 곳, 그러면 장소가 좀 넓어야 되겠죠. 네, 그런 지속적으로 쌓이기 쉬운 그런 환경이 좋아야지 되겠죠. 그런 환경으로 자,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골라볼 거예요. 1번 동굴, 2번 사막, 3번 호수, 4번 꼭대기, 산꼭대기. 어디가 좋을까요? 네, 동굴은 좁잖아요. 들어가서 쌓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 퇴적물들이.
그렇죠? 사막은 어때요? 사막은 그쪽 거기까지 이게 가다가 다 말라버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호수는 어때요? 호수가 괜찮죠. 물이 담겨져 있는 데다가 또 넓잖아요, 장소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을 통해서 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서 호수가 좋을 것 같아요. 호수가 적정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산꼭대기는 거슬러서 산꼭대기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네, 태적물이 지층이 만들어지는 장소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죠. 세 곳은. 네, 그래서 태적물이 넓은 면적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쌓이기 좋은 환경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수가 제일 낫다. 네, 호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다음은 태저감은 무엇이 쌓여서 된 것인지 알맞게 선으로 이어봅시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예요. 태저감 이렇게 터덕터덕 쌓이는 게 뭐가 쌓여서 그렇게 이런 돌덩이가 됐는지, 돌덩이가 된 건지 한번 연결해봐라. 그랬어요. 휴대폰이라 이게 하나면에 다 안 나오는데요. 좀 줄여볼게요. 글씨를. 네, 이 정도로 줄여볼게요. 예, 줄여봐서 됐어요. 요것만 할게요. 글씨가 좀 작지만 요것만 좀 잘 줄일게요. 자, 먼저 사암이라는 게 있어요. 사암은요, 네, 모래사자를 쓰고 바위암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모래로 만들어진 퇴적암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래가 터덕터덕 쌓여서 돌덩이가 되면 이건 사암이다. 그렇게 해서 1번, 여기 번호를 굳이 매기면 1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은 모래에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암은 모래. 그 다음에 2번은 여감인데요. 여감은 자갈이 쌓여서 여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갈에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암인데요. 이암은 진흙이 쌓여서 그렇게 이암이 된 거예요. 진흙이 쌓여서 그래서 진흙에다 연결. 그 다음에 4번 석회암이네요. 석회암은 조개 껍데기가 주로 많이 쌓여서 이 석회암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응해암이라고 있는데요. 응해암은 화산재 있죠. 화산 폭발하면 화산재들이 엄청나게 발생하잖아요. 그게 쌓여서 응해암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산재에다가 연결하면 되겠어요. 네, 얼른 교과서에 표시 다 하셨나요? 선 연결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3번 문제. 3번. 다음 대화에서 밑줄에 들어갈 상현이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봅시다. 네, 대화를 하는데 상현이와 미경이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미경이와 등장인물이 둘인데 둘이가 대화를 하는데 잘 읽어보실게요. 잘 읽어보시고 상현이의 대답으로 알맞는 것을 골라보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한번 둘이 대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고, 너무 큰가? 네. 어이구. 자, 상현이가 먼저 묻습니다. 어제는 무엇을 하셨나요? 그랬어요. 상현이가 물어요. 그랬더니 미경이가 영화를 보았습니다. 원시인이 공룡과 싸우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공룡이 원시인의 식량이었는지 궁금해요. 네, 영화를 봤는데 이제 아마 원시인과 공룡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아주 잘 인상 깊게 봤는데 그 당시에 공룡이 원시인의 식량이었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경이가. 그랬더니 상현이가 뭐라고 해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서 이제 말을 끊었어요. 그 나머지 말은 이제 우리가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여기 보기 중에서 한 가지가 맞는 말이 있어요. 찾아봐야 돼. 그런데 공룡이 원신의 식량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 왜 아닌지 여기 이제 나와요. 볼게요. 자, 1번. 공룡 고기는 맛이 없고 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래서 식량이 안 됐을까요? 네, 또 2번도 볼게요. 공룡은
원시인의 귀여운 애완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원시인의 애완동물이요? 공룡이요? 엄청 무섭고 아주 힘도 세고 그런데 귀여운 애완동물이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3번 공룡이 힘이 세요. 오히려 사람이 잡아먹혔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요거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예, 공룡 힘이 워낙 세잖아요. 사람이 잡아먹히죠. 식량으로 우리가 사람이 하기는커녕. 네. 자, 4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요. 공룡과 원시인은 서로 다른 지질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조금 3번하고 4번하고 중에서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학자들 저기에 보면, 공룡이 살았을 시대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시대가 서로 달라요. 다른 시대에 생겨났어요. 우리 사람이, 원시인은 그 이후에 공룡이 이미 멸종이 됐어요. 아예 다 죽어서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없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4번이. 왜냐하면 공룡과 원시인은 서로 다른 지질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공룡은 다 중생대쯤에 그 말에 멸종을 했대요. 그런데 사람은 그 이후인 신생대 시대에 출현을 했거든요. 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식량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밑줄에는 4번의 내용이 맞는 상현이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공룡이 원시인의 식량이 아니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지층과 화석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방학이죠. 예,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개학 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